저는 여경래 셰프님과 여경옥 셰프님의 제자이고요. 지금은 중국 요리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게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항상 모든 게 다 긍정적이시고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설 연휴가 딱 끝나고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완전 호텔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매장이 다 시꺼멓게 돼 있고. 서울 도심의 호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 이 불로 호텔 직원을 포함해 600여 명 전원이 긴급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5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랬네. 그럼요, 네. 어머.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세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 그냥 닫아버리세요. 아까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되게 자주 하세요. 그때 그 미련이 일에. 있으시다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왜 그렇게 가둬두고 사시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의. 아니 그 1억 원 노출을 어떻게 100만 원에 그러니까요. 넘겨요? 네. 너무 돈 아까운데. 근데 사실 좀 속으로는 눈물을 좀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저거를 머릿속에 혹은 염두에 계속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니까 긍정이라면 좋은데 부정적인 그런 요소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박은영 셰프님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버릇처럼 되긴 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은 해갖고 이제 조금 큰 거를 작게 이렇게 점점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 꼴 보기 싫네. 꼴 보기 싫네. 꼴 보기 싫은 걸 빨리 내 눈에서 치워버려갖고 내 마음에 좀 내가 덜 힘들려고 한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너무 경제적으로는 좀 너무 속상한 거죠. 아니 150분의 1이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지금 아유 네. 아, 좀 거의 작아졌는데. 작아졌는데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인정이 아닌 안 좋은 상황을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하는 이제 아빠가 있다고 해봅시다. 술을 마시면 막 가재도구를 막 다 부시고 던지고 와당탕 퉁탕.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막 방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떠는데요. 엄마, 아빠는 왜 그러지? 그랬을 때 엄마가 밖에서 일이 힘드시니까 너희들 공부시키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빠가 밖에서 너무 힘드시거든. 우리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이 이해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은 해. 그러나 어제 했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매우 큰 문제야. 그리고 이럴 때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어떤 상황을 빨리 그냥 매듭을 짓고 흘려버리려는 네, 맞아요. 약간 긍정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 몰두하시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면 저도 성공을 지향을 하니까요. 그때 당시만 입문하고 성공이 저희들은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대립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방식이나 그러한 것들은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도 나고 부정적 감정도 드는데요. 그럴 때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이건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야. 난 안 돼. 난 긍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적도 있으세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네. 화 대신에 다른 해법이 뭔가를 네네. 찾아서 했던 것들이 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분이 지나치게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보는, 어떻게 보면 긍정이 조금 몰두되어 있는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거든요.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직원을 얘기할 때 아, 그 직원이 그런 태도는 너무 좋지 않지 않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야. 단골분이 계셨어요. 단골이 계시는데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진상인 분이세요.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좀 까다로우시고 그래도 뭐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또 흘려보내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있는 게 산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달라고 못 하시고 빌려주고 못 받으시는 것도 있고 제가 돈 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해도 뭐 줄 때 되면 주겠지 약간 그런 식이세요. 제자 셰프님이 제보하셨듯 두 분 다 굉장히 지나치게 좀 긍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세요? 노력을 하죠. 아, 네. 긍정적이려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약간 완벽주의였었어요. 화장실에 거울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헐이에요. 헐, 더러운 얼굴로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갑작스럽게 본 거울의 모습 한 번으로. 그래서 뭔가 하나의 계기인데 뭔가 나를 바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80년도, 90년도 때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 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의외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러면 뭐 미친 놈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요? 지하철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래다 말하고 갑자기 그런 그때는 주방장이 아니고 주방장이 좀 미치냐. 별명이 그때는 또라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확실하게 또라이라는 별명도 들었던 것 같고 저희들은 주식을 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실전 투자에서 1등도 해갖고 10만 원. 그래서 제목이 주방장도 주식 투자하면 1등을 할 수 있다 했고 1등 그때 1등의 부상으로 렌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요? 세월이 흘러가고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조언을 주죠. 조언을 하는 저는 무조건 믿고 있었는데 물린 적이 있었고 근데 동생분이 주신 그 네, 정보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가 원래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 편이죠. 왜냐면 하게 되면 그 안 좋았던 것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내 책임 하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죽이 잘 맞는 거는 종아리 걷어갖고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막 울면서 형이 잘못한 거는 자기가 잘못 보피는 거라고 자기도 맞고 그렇게 잘못 보피는 거라고 자기도 맞고 그렇게 친한 형제. 꼭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같이 사이가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도 갑자기 네. 이게 또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은 또 뭐 긍정적이어도 뭐라 그래 그럴까 봐 그러긴 하지만 우리 영경래 셰프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탁 올라오는 거는 어쨌든 좀 이거는 좀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일시적인 약간 도피, 마음의 도피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네. 부정하는. 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은 아까 인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는데 사실 부정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상한 것을 좀 선뜻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걸 통해서 빨리 속어, 빨리 없애려고 하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네. 무조건 긍정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으로. 네. 제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됐던 때인데 홍콩에서 스버그컵인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패스로. 예, 네. 제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니까 팬들이 좋아했었어요. 한 번 더 쳤어요. 근데 드리블 딱 했는데 공이 없어진 거지, 내 앞에서. 그런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김병지 골키퍼가 치고 나오는데 여기서 공 뺏깁니다. 그렇죠. 그거 좀 위험하죠? 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전반전 마치고 이제 교체가 되고 갈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야기됐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1로 좀 약간 히딩크 감독님 눈에 조금 나신 거네요. 좀 난 게 아니고요. 많이 났죠. 상황이 좀 이렇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봄직한데. 그때 김병지는 그런 김병지가 아니었거든요. 나 팀에 가면 에이스인데 돌아갈 팀이 있고 실력이 자신이 있는데. 네. 네.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셨군요. 네. 좀 많이 건방져졌죠. 네. 이거는 좀 몰랐던 얘기네. 그런데 긍정이 약간 넘치면 약간 자만 네. 순간 오만해지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폭이 제가 볼 때는 경계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살짝 넘어가면 자만과 오만이 되는 거고 네. 굉장히 또 그걸 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걸 이제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확 와닿는데. 뭔데요? 목표는 있어도 한계는 없다. 네. 긍정의 열정을 더하라. 와, 어마어마하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공고는 실업계는 좀 일찍 취업을 나가요. 맞아요. 이제 10월 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직장팀에. 네.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밤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 뭐 줄넘기 하고 뭐 다른 운동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 잔업 시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너는 왜 운동하니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프로틴 갈 거야.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직장팀에 가서 운동하면서 너 어디가 뭐 왜 운동하니 그러면 프로틴 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차단하셨구나, 다. 네. 뭐 대학교 가야 돼?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 키우면 되지. 프로팀 테스트 안 받아줘. 그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지.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던 게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인데 상무팀도 정말 잘해야만 가거든요. 그렇죠. 기회가 온 거예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딱 한 조건이 있어요. 빠르고 민첩성이 있어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울산 현대 프로팀하고 국군체육부대하고 6게임이 있었던 거예요. 차범근 감독님이셨고 이제 게임을 뛰었는데 제가 잘했던 거예요. 야, 김병지 씨 추가로 뽑아 해가지고 제가 9순위를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대 간 거라고 보면 돼요. 확률이. 그 정도라고요? 네. 긍정적이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들으니까 불굴의 의지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원하는 꿈과 어떤 게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니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우리 김병지 선수를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지 형님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술, 담배 전혀 안 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성인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잔도 안 했어요. 은퇴 후에도 이제 제가 지켜왔던 건 지키고 있고요. 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생활의 원칙의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신념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내가 이건 꼭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에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본인의 신념이 강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내 신념이 꿋꿋하면 딱 흔들리지 않고 가거든요. 되게 좋은 건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으세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집사람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헝그리하게 좀 멘탈이 강해서 이렇게 키워야 돼. 나도 옛날에 맞고 키웠으니까 애들 잘못하면 뭐 사랑에 매도 어쨌든 체벌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멘탈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까지도 다 헝거리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걸로 다 정리가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본인의 꿋꿋한 가치관이나 기준 내지는 신념은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지만 매를 때려서라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신념이에요. 근데 나는 맞아서 고쳤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니까 도움이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지.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굉장히 공포로 경험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체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데이트 폭력을 29%나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시도,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소아과 학회지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체벌을 했더니요.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문제 행동을 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체벌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교육적이지 않다. 체벌이라는 방법은 이제는 내려놓자라는 게 네. 그게 이제 현재의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쓰지 말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화두는 유연성과 융통성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잘못하면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또는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약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거죠. 네.